안녕하세요. 책방 너머 글정원 나레이션 작가 이미하입니다. 오늘은 삶에 있어 깊고 심오한 서적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작별의 건너편 시즈미 하루키라는 서적 제목만 접해도 벌써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과 이별, 삶의 의미를 테마로 한 휴먼 스토리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젊은 작가로서 2015년 장편소설 바다가 보이는 꽃집 플레로의 사건 기록을 발표한 후에 작별의 건너편, 떠나는 날에 바람과 함께 피다 등 삶과 죽음이 담긴 깊고 따뜻한 감동을 담아낸 연작 소설을 써온 작가입니다. 소설 작별의 건너편은 현세와 저승의 중간 지점, 마지막 죄의 24시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기적 같은 시간에 관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순도 100%의 따뜻한 눈물과 뭉클한 감동을 담아낸 스토리입니다. 이 서적을 읽어보면 한 가지 짠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라고 마음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책의 내용 첫 부분의 스토리를 보자면 죽은 후 눈을 뜬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서적에서 5가지의 중요 키워드를 나눠보자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 강경변증을 앓다 죽은 사람, 고양이의 죽음, 노래하던 지인의 죽음, 괴한을 만난 지인의 죽음. 5명의 생과사 이야기,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죄란 죽어서도 이곳 작별의 건너편을 찾아온 사람에게 현세에 있는 사람과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24시간이 허락된다는 것. 단 조건은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 즉, 죽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죽은지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작별의 건너편 55쪽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안에서 잠자리를 펴려는데 유키가 나를 향해 오늘은 고마웠습니다 하며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워낙 착실하고 신중한 아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터라 나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질 않았습니다. 그 말이 하나의 마지막 신호였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응, 갔다 올게. 잘 다녀와. 고마워. 갔다 올게. 시트로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처럼 작별 인사를 하러 간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 어떤 말보다 고마워라는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해묵은 감정을 마주하러 간 사람도 있고 각기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그들이 이어가는 사연은 무엇이고 어떤 행복한 결과를 만들지 유추하며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죄라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 일어나는 애절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건들을 담아낸 작품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은 이에게도 남겨진 이에게도 슬프지만 따스한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사람, 과거와 미래, 진심과 진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그 안에서 영원한 진정 자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작별의 건너편은 잊고 있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위로와 따스함에 참을 수 없는 감동이 흘러 넘치는 서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랑했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게 작별의 건너편에 선 망자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소중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사랑하고 아끼고 표현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방 너머 글정원에서 전해드린 서적은 참으로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 이야기인 듯 합니다. 인연의 소중함과 깊은 도반의 메시지가 하나 더 가슴을 파고드는 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은 어제 죽은 이의 소중한 하루였듯 우리의 삶은 늘 임종정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이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문화뉴스 보도의 이정선 기자입니다. 벌써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문화뉴스는 선진문학작가협회에 리얼리티했던 분주한 행사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작년 한 해 선진문학작가의 성과물에 대하여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선진문학작가협회의 중책 임원들과 1시간가량 미팅을 통하여 9월에 서구청 민원센터에서 환경과 인권, 자연 캠페인 시화전을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살에 장신구가 부착되어 있는 고풍스런 선진 문학만의 독특한 소재에 35점의 다양한 환경과 인권, 자연을 담은 문학 작품들이 서구청을 가득 메워 서구청에 다녀가는 민원실 인파들이 시야를 감상하는 모습과 공무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고 신비함을 자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밖에 선진문학의 서적들을 구비하여 대전 시민들에게 무료로 책 나눔을 통해 재능 기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잘 보셨죠? 선진문학 강영기 부대표님께서 상주하시면서 시와 전시 소품들을 관리하시면서 시야 안내 및 서적 나눔으로 서구청을 훈훈하게 대표 놓으셨습니다. 대단히 노고 많으셨고요. 뉴스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진문학작가협회 하반기 행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뉴스 내용은 새롭고 파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선진문학작가협회 산하의 선진문학 뉴스를 수년간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임원회의를 통해 선진문학신문으로 명칭을 바꿔 지면을 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 방식도 모두 개편하여 우선 많은 기자를 탄생시켰는데요. 일단 선진문화신문 임원 및 기자님들을 만나보실까요?
선진문화신문 대표 이서령 기자, 이사장 김영미 기자, 편집국장 문서진 기자, 편집주간 이경순 기자, 편집주간 강영기 기자, 편집주간 박천서 기자, 편집주간 최홍현 기자, 컬럼 논설 기자 김상호, 기획부장 박홍기 기자, 기획부장 김한수 기자, 기획부장 이정선 기자, 청소년 보호 책임 및 보도국장 김동섭 기자, 총 12명의 기자가 탄생되어 각 부서 담당으로 모두가 선진문화신문의 인재로서 활약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학 언론사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언론사로 더 확대해 각종 예술을 취재하고 소개하면서 가장 큰 의미는 선진문학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언론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 보도입니다. 선진문학이 12월 13일 토요일 2시에 하반기 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1부 사회는 김동섭 시인, 이정선 시인이, 2부 사회는 빅터준 시인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그동안 선진문학 발전을 위해 노고하신 김상호 이사장님의 이임사로 시작해 선진문학작가협회 이경순 이사장 취임식과 선진문화신문 김영미 이사장 취임식도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 여성 리더이기에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행보에 응원과 박수 보내드립니다. 새로 탄생하는 두 분의 이사장 취임식, 개석일 고문축사, 정규영 고문축사, 강영기 부대표 축사, 마지막으로 이서령 대표의 인사가 있었으며 모두 한결같이 끈끈한 선진문학인 만큼 앞으로 대동단결하는 선진문학은 크게 도약 발전할 것이며 시대에 맞추어가며 앞서가는 선진문학임을 강조하는 의미 깊은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 이후 교육감 표창으로 올해의 영광의 수상자는 강영기 시인과 최홍현 시인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축하 공연으로 개석일 고문의 감성 깊은 팬플룻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새로 거듭나기 위한 미리 선출해둔 선진문학작가협회 임명장 수여식과 선진문화신문 기자증 수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시상식이 이어져서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 문서진 시인이 문학평론 부분에서 당선이 되었고 시 부분으로 최홍현 시인이 최우수상 당선자로 오래된 선진문학의 거장이 나란히 당선자로 시상식을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다음은 더 뉴스라인에서 주관하는 민들레 신춘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김재용 시인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어서 선진문화신문에서 주관하는 한국을 빛낸 세종문화예술인 대상 시상식으로 올해의 수상자는 이경순 시인, 강영기 시인, 박홍기 시인이 영광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쌍매당 이첨 학술연구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송곡문학상과 이첨문학상 시상식으로 올해의 송곡문학상 수상자는 신일권 시인, 이첨문학상은 이경순 시인이 당선되었습니다. 영광의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축하 케이크 절단식이 있었으며 축시 낭송으로 이경순 시인의 신금을 울리는 신앙송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늘 자랑스러운 선진인들의 다짐은 앞서가는 문단이라는 자부심 아래 선하고 진실한 작가로 순수 문학을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끈끈한 단합으로 선진문학을 아끼고 사랑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진정한 작가로 문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SJC문의 방송도 늘 오늘같이 따스한 온기를 실어 나르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별애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띄어지고서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우리가 있다. 새는 날 핏빛 얼굴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밤하늘이 이 아름다운 건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저 별들이 빛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던가. 서로 만나지 못해 외로웠던 영혼들 이제 빛이 되어 서로 만났으니 내 가슴에도 있을 별 하나 이제는 부서져도 좋겠다. 별은 죽음조차 아름다워